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비 때문에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내일까지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 대처 꼭 꼼꼼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미래 대처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김성군 전문가님께서는요, 중대질병 치료제, 진화는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원인을 또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도 진화하기 마련인데 내 보험은 관련된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게 내리는 비는 중부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비입니다. 그동안 가뭄이 많았었죠. 부디 이 장맛비가 아주 알맞게 와서 모든 농민들한테 시름을 덜어주는 그런 비가 됐으면 하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 주제는 중대질병치료제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중대질병치료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대질병을 뭘 보고 중대질병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암이라든가 뇌나 심장,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으로 문제가 되는 걸 중대질병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치료제는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비가 그 치료제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보험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준비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대질병에서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사망률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사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1위가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여러분들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심장질환이거든요. 이 심장질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119가 가다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죠. 사실은 뇌보다도 이 심장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망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심장질환이라서 이 심장질환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세 번째가 폐렴입니다. 폐렴이 원래 4위였다가 3위로 올라왔거든요. 이 폐렴은 사실 요번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폐렴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기 질환, 그 사회가 발전함으로써의 이 환경에 굉장히 나빠짐으로써 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폐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네 번째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대질병은 바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암, 뇌, 심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암, 뇌, 심, 나는 그래도 뭐 진단비 준비해놨어. 자,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진단비만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어떻게 되죠? 아마 병원에 가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고쳐요. 그러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일찍 죽고 싶어라고 하시는 말씀들 하시죠. 그분들 아프시면 어떡할까요? 또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어떡할까요? 의사가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사시죠. 그래서 바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이 살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약물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그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은 암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은 요새 우리가 많이 아는 암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죠? 일단 항암 치료를 하시겠죠. 그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세대 치료법에 있어서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치료는 화학약물 치료제라고 해서 일단은 화학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겠죠. 혈액에다가 암세포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암 지점에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암세포만 공격하면 되는데 이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는 사멸하면 이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이 부작용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 뭘까요? 구토를 한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살이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 치료는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암에 걸린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사람의 그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가 바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입니다. 자,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단 투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 그 약물이 정상세포는 그대로 놓고 바로 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신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표적 항암제까지는 좋지만 면역 항암제는 본인에 있는 세포를 추출해서 거기에 어떤 일정한 세포의 T세포라든가 이런 게 해서 면역성을 잃어서 다시 주입하는 그런 형태라서 3세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향후에는 이런 면역 치료가 많이 생기겠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표적 항암제, 3세대 이렇게 면역 항암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의료보험에서 신포괄 수가제가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표적 항암 처리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로 발생하는 암 환자는요, 이 표적 항암제에 만약 암에 걸리셔서 표적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모두 다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맞으면 약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작게는 50만 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돼서 수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약값만 해도 얼마일까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천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서부터 모아서 혹시나 걸리면 그거를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마시고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치료제에 그거를 담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제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또 무시 못할 게 방사선 치료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방사선 치료하면은 그것도 암 치료를 한다고? 예, 방사선도 그 암 치료를 합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방사선 치료는요, 2차원적인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정상세포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3차원적 입체조절 방사선 치료를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세포거든요. 그럼 방사선이 3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상세포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기조절 방사선은 뭐냐면요, 그 방사선의 그 양을 아주 그 많은 그 방사선 그 조사량을 아주 많이 올려서
암세포만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세포는 문제가 없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를 가지고 아주 약한 것들은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급속하게 쏘인 다음에 그 부위만 도려내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래서 이런 방사선 치료도 지금 현재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꿈의 치료라고 하는 양성자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X선이 이렇게 기본의 봄을 통과해서 모든 봄을 통과해서 종양을 치료하게 되면 기존의 것은 나머지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양성자는요 수소 원자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을 초직립해서 종양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도 좋고 상당히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액이 비싸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자 치료를 하는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암센터라든가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 군데만 있는데요. 자, 문제는 세기 조절도 그렇고 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세기 조절이나 양성자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계획이 있고요. 할 때 먼저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치료를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치료 준비 단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따라 안 맞는 사이즈에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면 1회 할 때 한 110만 원, 2회 할 때 55만 원 정도 세기 조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475만 원의 절반이 237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본격적인 치료를 할 때도 이렇게 비용이 35만 원, 64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5주나 8주, 길으면 16주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현재 다 보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준비하는데 한 10,000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치료제만 한다라고 하면 10,000원당 1,000원에서 2,000원 어떤 거는 몇백 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이런 치료를 유감없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카티입니다. 카티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은 이 카티제는 모든 암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형암이 있고요. 고형암이 있고 그다음에 혈액암이 있습니다. 모든 암은 고형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체가 있는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고형암이겠죠. 그다음에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혈액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암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백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같은 경우 걸리면 거의 좀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백혈병의 특효제라고 하는 이런 카티 치료라고 있습니다. 이 카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카티제는 어떻게 하냐면 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을 하고요. 이 T세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T세포를 한 다음에 배양을 하죠. 굉장히 수백만 거로 배양을 합니다. 환자 몸에서 추출한 그 T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한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세포를 추출해서 T세포만 양성을 해서 다시 배양을 해서 다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상당히 완치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굉장히 좋은데 이 카리비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카티 치료제가 있는데 금액이 무려 4억 원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소식은 올 4월서부터 이 치료제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4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물론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400만 원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바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카티 치료 5천만 원을 하면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 1,000원도 되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암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중대질병 특히 암에 대해서는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큰 걱정이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바로 심혈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혈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걸리면 그 골든타임에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심혈관의 종류를 보면은요, 협심증, 뭐 부정맥도 있고, 뭐 심부전, 심근경색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가장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혈관이 막힘으로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질환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다 있어도 결국에는 혈관에 어떤 이유로 뭐 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혈관이 막힘으로써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꽈리 수술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자, 이렇게 뇌혈관이나 또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이렇게 막힐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빨리 4시간 전에 써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혈전 용해자라는 겁니다. 혈전 용해자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쓰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요. 어떤 이유든 이렇게 혈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은요. 일단 혈전 용해술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 방법인데 약물을 투입을 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입을 해서 이거를 이 혈전을 녹여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이 혈관을 늘린 다음에 이 혈잔을 긁어내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혈전 용해제를 투입해서 뚫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험에서 이 혈전 용해제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이 혈전 용해제 담보가 뭐 200만 원, 뭐 50만 원, 뭐 많아도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다 담보가 돼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에 이렇게 혈전 용해제 담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에 아주 문제가 됐을 때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골든타임에 놓치게 되면 아주 큰 수술에 들어가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담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신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제가 오늘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대 질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진단만 받으면 낫고요. 예를 들어서 혈전 용해제를 투입을 안 했더라도 혈전이 약간의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혈전 용해를 쓰지 않고서도 혹시나 치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단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단비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 진단비를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 특수치료제 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 쪽으로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라든가 뭐 카티 항암제라든가 면역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세기 조절 또 양성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그 중대질병 치료제도 뭐 충분히 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혈전 용해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담보로 한번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수술비를 좀 최대한도로 좀 가입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만약 암이라든가 뇌나 심장 쪽 협심증에 걸려서 한 번 받았는데 수술비를 준비 안 해주시면 나중에 협심증 여러분들 스텐트 삽입 수술하신 분들 한 번 했다가 또 그만하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하고 또 교환하려고 또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 할 때마다 최초 1회만 말고 그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가능하면 좀 최대한도로 많이 한다라고 하면 진단비의 한 5분의 1 가격이면 수술비를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단비, 그다음에 특수치료비, 이렇게 수술비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중대 질병은 이제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는 비가 단비가 되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중대질병 치료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중대질병 걸렸을 때 아주 단비가 되는 그런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 중대 질병이잖아요. 하지만 그간 우리는 너무 진단비에만 비중을 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특수 치료비 담보부터 수술비까지도 꼭 야무지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 단비 같은 강의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박주영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난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암 발병률이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죠. 그만큼 암보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위에 보험, 다른 보험은 없어도 이 암보험만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암보험 주제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걸 준비해야지 제대로 보장을 받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지 그냥 조건 없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일반암이다, 고해감이다, 무슨 소해감이다, 유사암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또 암 진단비 참 치료비 많이 드는데 다른 특약들, 좀 저렴한 특약들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팁을 좀 드리려고 오늘 암보험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암보험 가입은 하고 싶은데 원체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게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 사례는 35세 여성분이신데요. 20세 때 이제 어머님이 보험 가입 하나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고 그냥 쭉 어머님이 내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주셔서 받아서 이제 납입하셨는데, 정신보험이었어요. 유니버셜 CI 정신보험 한 건 있으셨고요.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부족하다 해서 또 하나 가입했는데 또 정신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보험 2건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뭐 남편과 함께 뭐 일본에서 한 5년 살다가 코로나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이제 되다 보니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보험이 좀 괜찮은가, 돈 한 20여만 원 내고 있는데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보장이 괜찮은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요즘 암 환자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암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암보험이 좀 탄탄한지 좀 봐달라고 하셔서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이분이 갖고 계신 이제 보장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가입하신 보험은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던 20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가입했던 정신보험인데요. 유니버셜 CI 보험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CI 보험 하면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거. 정신보험의 기본은 사망보험금인데, 이 사망보험금 주계약에서 혹시 중대한 암이나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또 중대한 수술하게 됐었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서 치료비로 쓰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지금 이분이 가입하신 것은 80% 선지급, 즉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는요, 80%인 4천만 원을 선지급해서 치료비로 쓸 수 있게 된 이런 보장인 거죠. 근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CI라는 것이 정말 어떤 거든지 다 주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민원이 항상 많았던 부분인데, 이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참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되거나, 일정 부분 몇 %의 후유장애가 남아야 되거나,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줄 수 있고, 또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카테터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은 안 되죠. 그래서 개흉이나 개두, 즉 머리를 열거나 가슴을 열어서 했었을 때 이렇게 돼야지 수술로 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처럼 의술이 좋아졌을 때는 비관절 수술이죠. 혈관을 타고 하는 수술이 많은데, 이런 보험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을 바꿔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이런 최근에 이제 보험 환경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요, 가입금액 5천만 원에 또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암 치료 보장이랄지 기본적인 것들은 좀 돼 있지만 굉장히 특약 자체가 많지 않아요. 아주 기본 보장. 20대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설마 무슨 큰일이 있으려 하고 아주 기본적인 보장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장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지, 또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증권을 보고는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실제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암 뭐 입원했었을 때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뭐 3일 초과 이상 4일째부터 입원비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암 발병했었을 때 치료할 때 입원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2007년에 가입하신 분인데, 훨씬 10년 이상이 15년 가까이 된 이 부분에서 과거에 15년 전에 가입했던 것이 현 실정과 맞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갖고 계신 이 9만 5천 원의 보장 안에는 암을 염려하셨는데 1,000만 원 들어 있으신 거고요. 또 실손의료비도 여기는 없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도 한 7년 후에 가입하신 부분인데요. 2014년에 가입한 보장인 또 정신보험이에요. 이분 경우도 이제 사망보장 5천만 원에 나머지 암 진단비가 뭐 3천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3년 갱신 특약이에요. 그래서 3년짜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겠죠. 갱신 주기가 짧아서 처음에는 저렴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3년마다 인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커질 거고요. 요즘은 갱신도 뭐 15년, 20년, 30년 갱신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의 암이 3천만 원은 좀 보장이 괜찮은데 3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80세 보장 만기까지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암 치료 통원비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있지만, 또 11대 수술이라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뇌혈관, 심장에 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100만 원 수술비 갖고 요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왜? 물가 상승률 감안했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생존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치료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수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건의 정신보험에 2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지만 실제로 80세 만기에다가 또 갱신특약도 있고 실제로 내가 보장을 받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또 보장의 범위 또한 지금과 많이 달라서 우리가 현 실정에 맞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보장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좀 정리하고 일부는 좀 가져가더라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례를 만나보니까 15년 전에 부모님이 대신 가입을 해준 보험이다 보니까 본인의 현 건강 상태나 또 재정 상태와도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해결책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이거는 한 15년 납입하셨어요. 그리고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보장은 좀 준비된 거고 이제 5년만 더 납입하시면 사망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지만 나머지 특약은 80세까지 갱신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5년만 납입하시면 되니까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에 가입하신 건데 두 번째 종신보험은 동일한 종신보험인데 제가 봤었을 경우에 갱신 특약도 많이 들어있고요. 80세까지 돈을 3년마다 갱신해서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보장 범위 자체가 좀 좁아요. 다른 특약도 좀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거 외에도 몇 가지 특약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즘 많이 발병하는 뭐 암 같은 경우도 좀 제한이 많이 걸려 있고 즉 여성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갱신인데다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는 또 없어요. 그래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이 1,000만 원씩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제로 범위가 10% 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끝까지 내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일찍 가입했다고 납입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가져가면 절대 안 되시고요. 목적과 맞지 않거나 또 내가 보장을 다 받을 수 없다면 절대로 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고 중간에 내가 해지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보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어져서 첫 번째는 유지하시되 이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까지 가입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두 번째 종신보험은 좀 아깝지만 해지하시고 이 12만 원에 맞는 새로운 보장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안해드릴 이 리모델링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암에 대한 염려를 좀 하셨기 때문에요. 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해서 어떤 암이든 간에 5천만 원 진단비 받게 해드리고요. 기존의 유사암 즉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해가지고 뭐 900 정도 된대. 이 두 번째 정리할 것에도 300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시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좀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어떤 담보에도 없었던 뇌혈관과 심장질환이죠. 과거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는 10%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뇌나 심장 관련 진단을 받게 되면 이 담보는 비껴갈 수가 있어요. 즉 진단비를 받을 수 없고 돈만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셨을 때 뇌에 대해서 뭐 뇌출혈과 뇌졸중 다 보장받고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고요. 심장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 즉 협심증까지 포함한 심부전이나 부정맥까지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심장 질환으로 좀 보완하시면 훨씬 더 보장의 범위가 넓고 특히 이제 암에 대한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김성근 전문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암 진단비만 가져가긴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비갱신은 물론 말할 수 없이 비싸지만 20년, 30년 갱신으로 하더라도 암 진단비는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채취 한 번만 나오죠. 그러면 암 진단비를 5천 정도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좀 채울까 고민을 했더니 최근에는요. 암 진단을 받고 표적항암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보험 심사평가원에 승인받고 허가를 낸 이런 약제들을 지금 많이 써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 받는데 400에서 600 정도 들어요. 그리고 최근 4세대 실손 의료비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 100%이기 때문에 고액 항암제 이런 부분은요, 본인이 다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를 일정 부분 내놓으면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걸로 보장을 받으시고, 그게 뭐 방사선이랄지 또 무슨 양성자 치료랄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하시면, 지금 제가 리모델링 값에 넣는 부분에 암 5천만 원에 표적항암 넣으시고요. 그 외에 항암 방사선이나 뭐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체 이런 부분까지 해서 6천 정도 준비하시면 항암 관련해서만 한 1억 3천 정도, 그리고 암 진단까지 5천 하면 2억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비도 있고 암 입원비도 있지만 진단 기준 했었을 때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암에 노출되더라도 충분한 치료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암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표적항암제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렴한 비용, 그 12만 원을 정리하더라도 12만 원대로 훨씬 많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제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결책을 만나본 이후에 걱정이 많았던 이 암 관련해서 보장이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3대 질환도 챙겨갔고 최근 의료 기술과도 잘 맞는 전략들을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밖에 짚어주신 해결책 외에도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암보험 하면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제 납입면제라는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자체에 납입면제가 세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특약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치료비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돈을 또 계속 낸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납입면제 특약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것이 이제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세, 갱신되지 않는 100세로 커버를 해드렸는데, 중복으로 지급받고 나중에 이제 80세 만기가 끝나면 이 보장으로 쭉 이어가실 텐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커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실 때 최대한 표적항암도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넣으시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진단비도 좀 뭐 5천뿐만 아니고 1억까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수술비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니까 같이 세팅해서 하시면 내가 원하는 담보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하실 때 암뿐만 아니고 제가 없었던 뇌나 심장도 같이 이제 추가를 해드렸는데, 어차피 가입하실 때에는요, 필요한 것들 한꺼번에 좀 더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담보들을 골라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것 또 넣고 또 추가로 또 넣고 또 가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가입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시면 더 좋은 담보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전적인 부담을 특약을 활용해서 덜어내는 꿀팁까지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더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3대 진단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저도 같은 돈이면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로 제안해 주신 부분에는 뇌, 심 두 가지에 대한 수술비만 준비되어 있어서 좀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이나 반복 추가 합산 지급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부분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게 되면 대장 용종을 뗀다거나 자궁 근종, 유방 섬유선종, 중이염, 축농증과 같은 가벼운 수술을 하셨을 때에도 한 최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오고, 개복과 같은 큰 수술을 하셨을 때에는 최대 몇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시청자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세 여성분이시면 아이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왕절개 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어서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는 진단비와 다르게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로 인한 손상도 보장하고, 눈이나 귀, 팔과 다리와 같이 2개씩 있는 신체 부위는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후유장애는 생명보험사로, 수술비 플랜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면 더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변화되는 이 보장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버스 급정거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버스의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급정거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타박상부터 골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 여러 가지 상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의 퇴행 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어 섬유륜 내부에 있는 수액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버스 사고이다 보니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는 진단코드 S코드를 받게 되면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서 10에서 15%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관련 후유장애 보험금은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나이가 40대 이상이 되신다면 퇴행성으로 보험금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오셨다면 진단코드는 S코드가 아니라 M코드를 받으셔야 하고 상해 후유장애가 아닌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스 사고로는 사고가 났을 때 버스 회사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은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손 의료보험만 있으면 대부분 다 보장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비 하나면 되죠. 이렇게 하신 분들 진짜 있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손의료비는 사실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 중에서 급여 항목은 물론이고 비급여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로 보면 가장 넓은 게 사실이죠. 단 이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배상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자동차 사고에 관련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상해 질병으로는 실손의료비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건 사실인데요. 자, 우리가 큰 질병에 노출됐었을 때 실손의료비로 대부분 급여나 비급여를 돌려받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큰 병에 노출됐었을 때 이를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실비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100% 돌려받는 부분은 거의 없으세요. 1세대 실비가 100% 돌려받는 거긴 했지만 실제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20에서 30%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병원비도 다 되지 않는 거죠, 실비가. 그러면 생활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뭐 대출 이자가 있다거나 뭐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거나 또 무슨 병원비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다양한 삶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질 텐데 실손의료비만 딱 해놓고 내가 병원비도 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머지 삶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넓은 건 사실이나 다 된다라고 대답하기는 참 애매하고요. 따로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좀 저렴하게 같이 준비하시면 병원비뿐만 아니고 생활비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실비만 준비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조금 더 준비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이 국민보험은 맞지만 반드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변액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대요. 근데 해지를 하자니 지금까지 넣은 게 또 아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해 보장을 유지할지, 일부 감액 처리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완전 해지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장이 목적이시라고 한다면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목적이셨다면 일부 감액 처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대체 보험료로 그동안 쌓인 해지환급금도 다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니버셜 기능이라 함은 보험 기간 중에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의무 납입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기본 보험료에 대한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고 펀드 실적이 좋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보험을 준비하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할지 아니면 그냥 해지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한다면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여성암, 남성암 등등 이런 게 너무 복잡한데 네. 심플한 보장은 없을까요? 네,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최근까지 이제 보험사들이 상품을 굉장히 세분화해놨어요.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일반암, 그리고 뭐 여성암, 남성암, 그다음에 고액암, 그다음에 뭐 무슨 특정암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관을 보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증권에도 다 표기가 되지 않을 만큼 복잡했기 때문에 최근엔 좀 간소화되긴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유방암을 소외감으로 빼놨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외감, 유사암도 회사마다 좀 표기가 다릅니다. 소외감 하면 일반적으로 생식기암을 말하고요. 또 유사암 하면 우리가 말하는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다리암, 즉 상피내암 이런 걸 말하는데 최근에는 좀 해결되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고민이 됐던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 뭐 유방암 같은 경우 굉장히 흔한데 이것도 일반암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권을 보셔서 성별로 잘 걸릴 수 있는 암들이 일반암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유사암에 요즘 분류돼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은데 진단비를 2천에서 뭐 5천만 원까지 지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300만 원, 600만 원 그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증권을 살펴서 내가 필요한 암들이 일반암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분류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금년 들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암들이 일반암이고요. 대신 이제 회사마다 약간 대장 전막내암이나 전립선암을 또 특정하게 따로 빼서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암이 일반암이 들어있는지 좀 따져보면 좋은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가 좀 꼼꼼하게 회사별로 또 생보사와 선보사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비교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조금 간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험사마다 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가 정답이겠습니다. 네, 암보험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됐다라고 하니까요. 증권 확인이 꼭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A 회사의 보험 가입 제안을 받았는데 이 상품 정말 좋은 걸까요? 네, 어떤 회사에 어떤 보험을 제안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35가지 정도의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만 소속되어 모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의 보험만 제안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니즈에 맞춘 보험을 제안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자님의 건강, 가족력, 수입, 향후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여러 군데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가입을 할 때는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기간이 길게 되어져 있는지, 두 번째는 보장 범위, 예를 들면 암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보장이 되는지, 질병은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장이 되는지, 입원비는 첫날부터 나오는지 등 보장 범위는 넓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선에서 적절하게 보험료를 선택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보험 가입을 선택하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의 제안만 듣고 가입하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곳에서 폭넓게 비교 분석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